우리 아기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예를 들어 귀를 만지거나 긁으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기도 귀를 긁으면서 피가 나고 딱지가 생겼는데요. 다 나아갈만 하면 또 언제 긁었는지 피가 나 있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혹시나 아기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제대로 못 알아채면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큰 병으로 이어지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증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의 귀는 세심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기들이 귀를 만지거나 긁을 때 자신있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귀를 만지는 행동과 함께 열이 나고 있지는 않나요? 귀에서 냄새나 진물이 나는지, 유독 한쪽 귀만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아파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때는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이염은 고막 안쪽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코와 귀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은 압력을 조절하고 분비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귀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기는 중이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유스타키오관이 붓거나 막히면 중이 안에 물이나 고름이 차게 되고 이것이 중이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중이염에 취약한 이유는 성인과 달리 이관이 평평하고 좁아 세균이 쉽게 이동하고 막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이염은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유발하며 방치하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나 영구적인 청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이염 예방에는 감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주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며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폐구균과 HIV는 중이염을 잘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데요. 아기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놓치기 쉬운 것이 누워서 젖병을 빠는 습관인데요. 이 자세 역시 중이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수유 자세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혹시 아기가 귀지 때문에 불편해 보여서 직접 파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아기들은 귀지가 불편해서 귀를 만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의 귀지를 면봉이나 손으로 직접 제거해 주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귀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어 덩어리가 되게 하거나 약한 귀 내부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귓구멍에 생긴 상처로 인해 또는 목욕물이나 모유, 심지어 자다가 흘러 들어간 침 같은 이물질로 인해서 세균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긴 염증이 바로 웨이도염입니다. 아기가 병원 가기 전에 부끄러워서 귀지를 제거하신다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귀를 만지면서 울며 보챌 때 거기다 앞서 언급한 발열, 악취, 진물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의 아기 중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있으시죠? 이때 귀 내외부에 생긴 염증으로 귀를 긁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질이 생기는지 잘 관찰하시고 처방받은 연고를 잘 발라주세요.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웨이도염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가 아기의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귀 안에 들어가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루 이틀 만에 호전되지만 지속된다면 기존 제품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순한 제품으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후 4에서 7개월쯤에는 귀여운 아래 앞니가 나기 시작하죠. 이때 이앓이를 하게 되는데 이앓이 또한 귀를 긁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면서 아기의 잇몸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가 나면서 잇몸이 간지럽거나 아픈 통증이 귀 쪽으로 전달되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귀를 긁거나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치발기 등을 통해서 잇몸의 불편함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 상황에서만 귀를 만지고 긁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귀를 긁고 만지는 흔한 이유는 발달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생후 4개월 무렵부터 아기들은 주변 세계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며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귀를 만지는 행동은 아기에게 흥미로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1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러한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기가 졸릴 때도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기가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귀를 만지작거리거나 잡아당기며 잠투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을 달래는 과정으로
아기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여 잘 재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가 아직 손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귀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긁거나 잡아당기면서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를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톱을 짧고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아기가 귀를 만지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손싸개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를 긁는 행동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 걸 보면 아기는 참 신비롭고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을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더 나은 양육자가 되셨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쉽고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